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에서도 지난 한 달여간의 피해 신고가 지난 5년간의 신고 건수와 비슷했습니다. 특히 사망 신고도 13명이나 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청송군에 사는 김용태 씨는 지난 2011년 5월 4살 난 딸을 잃었습니다. 6개월 정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1차 피해 신고를 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으나 제조회사가 문을 닫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문을 닫아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특별법을 꼭 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시에 사는 김용 씨도 지난 2009년 5월 67살인 아내를 잃었습니다. 2005년 한 달여간 막내딸의 산후 뒷바라지를 하는 과정에서 가습제 살균제를 사용한 뒤 병원을 전전하다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늘 감기 몸살이죠. 코도 맹맹하다 그러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전혀 그런 폐관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도내에서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70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명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난 한 달여간 신고된 피해자 수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피해자 수와 같았고 사망자는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도내에서는 포항이 사망 4명을 포함해 피해자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항 환경운동연합 등은 전국적으로 신고된 피해 사망자 462명 가운데 최근 한 달간 신고된 사망자가 236명으로 절반이나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피해자 접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제품의 이름과 그 제조사들이 나와 있는 그런 포스터를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보건소나 약국이나 이런 곳에 크게 붙여놓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데 자치단체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것이 1994년, 판매가 금지된 것이 2011년 말. 여야가 청문회를 합의한 만큼 이 기간의 피해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네, 민선 6기 절반 성과와 과제 연속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난 2년간 신라왕경 핵심 유적 정비 사업과 한수원 분사 이전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반면 원전 관련 문제와 전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9,450억 원이 투입되는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을 지난 2년간의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또 하이코의 마이스 산업과 동궁원 등 수익 창출형 관광 산업을 육성했고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으로 관련 기업 유치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주 시민들이 꿈에 그리던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이 먼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밖에 성동시장 주차타워 건립과 생태하천 조성, 스포츠도시 육성도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 시장은 특히 기업체 수가 2년 전보다 115개나 늘었고 3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남은 임기도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한수원은 100대 연관 기업을 갖다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를 적지에 조성을 하고. 하지만 신라왕경 복원 사업은 무리한 추진으로 문화재 훼손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문화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복합 스포츠 단지나 신라 대종 등의 사업은 시의회에 의해 매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막대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전시성 사업들이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지속되어 왔는데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과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방안 등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안전보다 경제적인 이익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돈만 받으면 경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는 그런 개념으로 경주 시민들의 그 자존감을 짓밟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최양식 시장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1년 전부터 언급해온 고교 평준화 도입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조차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지난 2년간 거둔 성과만큼이나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영덕군이 신규 원전 예정지 보상 업무를 위한 출입 허가를 내주지 않자 한국수력원자력은 개별 매수 청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한수원은 천지원전 예정지의 토지를 빨리 매수해달라는 지주들의 요구에 따라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 등의 매수 청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개인별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보상 업무에 응하겠다고 최근 영덕군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영덕군이 일괄 보상을 위한 토지 출입 허가를 내주지 않더라도 한수원이 개별 보상에 나서겠다는 의미여서 영덕군에는 적잖은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한수원은 천지원전 건설 첫 단계인 토지 보상 업무가 차질을 빚자 책임자를 전보 조치하는 등 원전 건설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지역 기업과 가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과 금리 상승에 대비해 재무 건전성 확보와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경북 동해안 지역 가계 예금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4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가계 대출은 부동산 경기 개선에 따라 6,300억 원 규모로 커졌고 이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은행권은 57%, 비은행권은 무려 85%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 시 가계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대될 대출 상환 자금 등 중장기적인 가계의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하여 자산 관리 등을 통해서 꾸준한 재무 건전성 개선을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지역 기업의 성장은 정체됐지만 수익성과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지만 영업이익률은 높았고 부실 위험 기업도 5.5%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본격화되는 구조조정과 부실 위험 기업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최근 브렉시트 등 여러 가지 국내 정세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기네 스스로 재무 건전성을 강화를 하고 또 R&D나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을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되는 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금융기관은 기업과 가계의 재무구조 개선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거래 기업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상호 간에 유용한 정보 교환과 더불어 경영상,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함으로써 동반 성장 모델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가겠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창립 66주년을 맞아 지역 가계와 기업의 재무 건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오는 30일 울산 포항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부산 울산권 관광객들이 포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가 교통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관광객들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먼저 주요 포털 사이트와 내비게이션 업체에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도로가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영일만 대로와 7번 국도가 연결되는 곳의 신호를 연동체계로 바꾸고 주요 도로의 교통 전광판을 통해 교통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내정된 박명재 국회의원이 당 비상대책위 사무총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기 도당 위원장 재선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비대위 사무총장 자리는 8월 9일 전당대회까지 한시직이지만 현재 당원 당규에는
다른 당직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비대위가 이를 바꾸지 않는 한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경북도당 위원장은 관례상 재선 의원 중 연장자가 맡아왔지만 재선 3명 중 박 의원을 제외하고 김종태 의원은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이완영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초선 의원 6명 중 1명이 차기 도당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했던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지인 수십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6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포항시 덕산동의 한 식당에서 친목 모임 회원 등 60여 명을 모은 뒤 A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9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북 지역 고속도로에서도 야맹 순찰차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시작됩니다. 경찰은 우선 교통사고가 많은 중부 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단속을 벌이고 대구 포항 간 고속도로는 오는 9월부터 단속할 예정입니다. 암행 순찰차는 지난 3월부터 수도권에서 1단계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난폭 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갓길 통행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취락 구조가 도시나 농촌보다 조밀하게 형성된 어촌 지역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전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제시대에 완만한 야산에 주택이 조성된 포항 구룡포 구시가지에는 불이 나면 짧은 시간에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 강구항과 울진 죽변, 훅포항 일대에도 취락 구조가 구룡포와 비슷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일선소방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을 철거하고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며 임시대책으로 주민교육과 함께 상수도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하는 호스릴 소화 설비를 갖춰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 공용주차장 인근에서 51살 A씨가 분신을 시도해 이를 발견한 상인이 소화기로 진화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중태에 빠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기관을 찾아가 대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직원의 말에 분개해 인근에서 신어를 구입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전신의 80%의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해병대 신병이 얼차려를 받다가 턱관절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해 군이 가혹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해병대 교육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병 교육을 받던 20살 최일병이 교관으로부터 얼차려를 받다가 턱관절에 이상이 생겼다고 밝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당시 교관 2명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해경은 어제 새벽 포스코 신항에 고무보트를 타고 들어가 멍게 300kg, 시가로 540만 원어치를 채취한 혐의로 다이버 50살 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염 씨는 그동안 심야 시간에 수산물 채취가 금지된 지역에 들어가 멍게와 해삼, 전복 등을 대량으로 채취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검거 당시 도주한 공범과 불법 어획물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관 협의회가 오늘 베스트 웨스턴 포항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경북교육감과 흥해공고와 신라공고 등 특성화고교 교장단, 지역 산업계 대표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학과별 취업 분야와 졸업 예상 인원을 기업체에 전달했고, 기업에서는 채용 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한편 앞으로 지역 특성화학교 졸업생을 적극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뜨거웠는데요. 내일 경주 등 경북 남부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아침에 비가 조금 오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내일도 장마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경주 등 경북 남부 지역은 흐린 가운데 아침에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경북 북부 지역까지 장마전선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습니다. 때문에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았는데요. 내일도 경북 동해안 지역의 자외선은 매우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외출 30분 전 500원짜리 동전만한 양의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강한 햇빛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 17도, 포항 20도, 경주 18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3도, 영덕 26도, 포항 25도, 경주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 난 많은 날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 한낮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내일 동해 남부 해상에는 비가 오겠고요. 동해 중부 해상은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기온은 점점 오르면서 무더워지겠고요. 주말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 내용을 보면 포항시 부시장의 박예시 구미 부시장이, 영덕 부군수의 윤희영 새마을 봉사과장이, 울릉 부군수의 하성찬 수산진흥과장이, 동해안발전본부 직무대리의 권영길 에너지 클러스터 추진단장이 발령됐습니다. 포항시도 오늘 승진 인사를 했습니다. 행정 4급에는 이원권 감사담당관구와 김종식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 윤영란 여성가족과장 정봉영 오천읍장이, 시설 4급에는 강기석 건설과장과 진영기 건축과장이 승진 발령됐습니다. 다음 달 1일 경주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현재까지 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의장 후보로는 박승직 의원과 손경익 의원, 정현조 의원이 등록해 3파전으로 압축됐고, 부의장 후보로는 엄순섭, 박귀룡, 이철우 의원이 등록했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다음 달 1일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포항시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7대 전반기 의장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백인규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작은 결혼식 확산을 위해 포항시가 청사 로비 등을 개방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또 지난달 13일부터 8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281건, 건의 29건 등 모두 310건을 감사 결과로 채택했습니다. 울진에서 첫 대회가 열렸던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10년 만에 다시 울진에서 개최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제11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는 선수와 임원 5천여 명과 해양스포츠 참가자 4만 5천여 명이 참여하며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울진 염전해변과 망양정 해수욕장, 후포 요트 경기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종목은 요트와 핀수영, 카누, 트라이애슬론 등 4개 정식 경기와 바다수영 등 4개 번외 경기로 휴가철을 맞은 피서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 레저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도 펼쳐집니다. 빛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전인 실크로드 신라광 특별전이 다음 달 5일부터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열립니다. 네,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